경주 남산, 금호봉, 고이봉 등산. 오늘도 경주에 왔습니다. 가지고 온 차는 용장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이번 코스는 용장 공영주차장에서 약 2.5km 정도를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나오는 경해왕릉과 배동 삼릉에서 시작하여 남산 금호봉을 지나 칠부람의 마애불상군을 구경하고 고이봉에 올라 이무기 능선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진행합니다. 경해왕릉. 신라 55대 경해왕이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해왕은 신라 말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할 때 군사를 보내어 고려를 도왔다고 합니다. 972년 포석정에서 제사를 지낸 후 연회를 베풀던 중 후백제의 견훤에게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며 남산 해몽령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면 배동 삼릉이 있습니다. 1971년 4월 28일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라의 박씨왕인 제8대 아달라왕,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의 삼릉입니다. 능의 형식은 규모가 큰 원형 토분이며 표식은 하나도 없고 상석이 하나 있으나 이것은 최근에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삼릉곡, 석조열애좌상. 동남산 계곡에 묻혀있던 것을 1964년에 등산객이 발견하여 이 자리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잃고 두 무릎은 파괴되었으나 옷주름과 매듭은 너무 정교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르기 쉽다 하여 삼릉골에 목 없는 부처라고들 한답니다. 왼쪽 어깨에서 가사끈을 매듭지어 무릎 아래까지 들이운 두 줄의 영총은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등산로에 삼릉계 석조열애좌상의 이정표가 있어 그쪽 방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열애좌상은 경주시 남산 삼릉계곡의 왼쪽 능선 위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조열애좌상입니다. 이 석조열애좌상의 머리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고 불씨는 앞으로 광배는 뒤로 쓰러져 있던 것을 1923년에 보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코 이하의 얼굴 부분은 손상을 입었는데 그 뒤에 시멘트로 엉성하게 보충하여 얼굴이 매우 부자연스러웠는데 최근에 시멘트 보수를 새롭게 하여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원만하며 두 귀는 짧게 표현되었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의 옷주름선은 간결하고 아름답습니다. 허리는 가늘고 앉은 자세는 안정감이 있으며 대자는 상중 하대로 구성되었는데 상대에는 화려한 연꽃 무늬를 조각하였으며 팔과 중대석 각면에 간략하게 눈 모양의 안상을 조각하였고 하대는 단순한 팔각 대석입니다. 1980년 6월 1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666호 경주 삼릉 개석 불좌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가파른 돌계단으로 된 등산로를 힘들게 올라서면 나무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 사이의 높이는 그리 높지 않아 그리 힘들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나무 계단을 돌아 올라 상서남에 도착을 합니다. 상서남, 금오산의 삼릉계곡에 있는 작은 암자로 금오산 등산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며 금오산에 남아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릉계곡 상류 바위 절벽 아래에 터를 잡아 불상을 모신 불정과 요사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오산의 절터만 남아있는 많은 암자들의 옛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서남 뒤편 바위 암릉에는 높이 5.2m의 마의 석가열애좌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불상은 경주 금오산에 남아있는 불상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방 유형문화재 15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암자의 뒤편 언덕에는 삼릉곡 제9사지 절터가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 생육신 매월당 김시습이 방랑 생활을 하며 두루 다녔던 곳 중에 하나인 금오산은 그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삼릉계곡 마의 석가열애좌상은 현재 생태복원을 위해 출입을 금지합니다. 나는 문구가 적혀 있어 그곳에 직접 올라가지 못하고 우회 등산로로 올라 주변 경관을 담아 봅니다. 5회 등산로로 올라왔는데 이곳도 출입금지 구역인가 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줄을 쳐놨네요. 이 바위 구간을 지나면 넓은 조망터가 나오며 좌측편에
몇몇 사람들이 엽서의 내용을 적고 있고 정면으로는 경주시의 전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명칭은 바둑바위라고 합니다. 탁 트인 조망이 아름다운 곳이죠. 시원한 조망의 농경지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바둑바위의 조망을 뒤로 한 채 금호봉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상서남 뒤편에 있는 바위 부근에 도착을 합니다. 멋진 바위의 조망을 배경으로 등산객들이 분주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생태복원을 위해 출입을 금지해보지 못한 삼릉계곡 마의 석가열의 좌상을 멀리서나마 이곳에서 어렴풋이 구경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당겨봤는데 주변의 나뭇가지 때문에 초점이 흐려 선명하지 못합니다. 삼릉계곡 마의 석가열의 좌상은 1982년 2월 24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광배형의 높이 7m, 너비 5m 되는 거대한 자연 암벽에 6m 높이로 새긴 이 불상은 앉은 모습의 석가열의 상입니다. 자연석의 거대한 바위벽에 새겨진 불상으로 머리에서 어깨까지는 입체적으로 깊게 조각한 반면 몸체로 내려올수록 얕은 성각으로 조각한 특이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산의 좌불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호봉이 100m 지점에 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이냐 야자 매트로 된 폭신한 등산로를 걸어 금호봉에 도착을 합니다. 금호봉 해발 468m. 오늘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라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금호봉 정상에는 단체로 온 등산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중간 틈을 봐서 재빠르게 영상 촬영을 하고 금호봉에서 내려갑니다. 우린 너희 다음 찍자. 오세요. 너희 다음 찍자. 금호봉에서 내려와 만나는 임도길에서 용장사지 방향과 통일전 주차장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삼화령에 도착해 전망을 찍은 사진 설명서에 가야 할 고위봉과 이무기 능선을 바라보며 실물과 비교해 봅니다. 삼화령을 지나 칠부람으로 진행을 하는데 남산지구 경관복원을 위해 묘지 이장을 하는 사진이 보이며 철룡사지 칠부람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칠부람이 1.8km 남았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 체력 안배를 하며 다음 코스로 진행합니다. 이 코스는 아기자기한 주변 조망으로 등산로가 참 예쁘며 혼자 걸어가는 길이지만 칠부람 부근까지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올라갑니다.
어느덧 오늘 진행 구간에 3분의 2 지점의 거리를 걸어 7보람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도착을 합니다. 마침 점심시간인지라 주변에는 335 짝을 지어 점심 식사를 하시는 분과 방금 도착을 하여 조망터에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시는 분들 사이에 섞여 저도 경치를 감상하며 잠시 쉬어갑니다. 산이 요래. 그 영장에서 올라가면 뭐 40분만 올라가. 도산으로 올라가면 힘들고 은경에서 그거 가면 등산을 하면서 힘든 구간은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는 구간이고 또 그 가파른 구간을 다시 되돌아오는 길은 더 힘든 길이 됩니다. 7보람으로 내려가는 길이 가파른 계단을 내려갔다 다시 되돌아 나와 고이봉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오늘 코스 중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힘든 구간이라 하겠습니다. 칠보람에 도착을 합니다. 칠보람의 창건 연대 및 중창의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으나 현존하는 유물들로 보아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남산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불상을 갖춘 곳입니다. 칠보람이라 부르게 된 것도 마당에 있는 바위에 아미타 삼존불을 비롯하여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으로서 1930년대에 지금의 암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칠불은 조각 수법이 빼어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방불의 연구에 귀중한 유물이 되며 또 이 절의 위쪽 신선바위에는 방가상을 한 보살상이 있는데 매우 빼어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임법당을 비롯하여 산신각, 요사체 등이 있는데 산신각에는 특이한 모자를 쓴 산신탱화가 있었으나 분실되었다고 하며 또한 이 암자에는 칠불 외에도 폐탑에 탑재를 모아 올린 3층 석탑, 일기와 옥계석으로 보이는 6개의 석재, 8겹의 연꽃이 새겨진 배례석이 있으며 이 밖에도 많은 석재 유물과 기와 조각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의 통일 신라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며 또한 이 암자는 신라의 고승 원효가 머물면서 대안의 가르침을 받았던 도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애불상구는 2009년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칠보람에서 올라와 1km를 다시 걸어 고이봉에 도착을 합니다. 고이봉 해발 494m. 고이봉은 금오봉 468m보다 26m 더 높으며 이곳 남산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합동, 대동, 내남면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북쪽의 금오봉 468m를 금오산, 남쪽의 고이봉 494m를 고이산으로 각각 독립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예보에도 없던 가랑비가 내리며 고이봉에서 내려가라고 등 떠밀려 이무기 능선으로 내려갑니다. 얼마 전에 이무기 능선으로 올라 고이봉 정상에서 용장 계곡으로 하산을 했는데 이번 코스는 조금 더 긴 코스를 선택해 이무기 능선을 내려갑니다. 오를 때보다 내려가면서 보면 더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으니 천천히 경치 구경하며 내려가려고 했으나 비가 와서 바위길이 미끄러워 내려가는 길 살짝 미끄러지네요. 조심해서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지나왔던 길 한번 되돌아보며 천우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오늘 등산 코스 중에 유일한 로프 구간으로 경사가 심하지 않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내려가는 장면이 힘들어 보이는 건 오른손에 있는 촬영 장비로 인해 연출된 장면입니다. 지난번 촬영 때는 장비를 목에 두르고 촬영했었는데 아주 쉽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곳이 이무기 능선의 100미라 할만합니다. 능선으로 된 암릉이 쭉 이어지며 주변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곳 남산 금오봉과 고이봉은 주변에 문화유산들이 많아
이것을 찾아 관람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이곳 이무기능선 코스는 두 번째 다녀가는 등산로지만 지난번과 또 다른 매력으로 좋은 조망을 내어줍니다. 고이봉 정상에 오르기 전 가랑비가 내리더니 잠시 옷이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려 판초위를 입고 내려왔으나 곧 가랑비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중간에 정리해 배낭에 넣고 내려갑니다. 대신 머리는 비와 땀에 젖어 엉망이 되었네요. 이제 이무기 능선의 마지막 구간에 다다릅니다. 전망터에서 마지막으로 상봉낙타의 등처럼 생긴 태봉의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무기 능선을 내려갑니다. 내려오는 길에 고이봉에서 만났던 여성 등산객과 합류하여 천우사 부근 등산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지난번 컨디션 난조로 실패한 코스를 반대 방향에서 시작해 이번 등산 코스를 완주합니다. 지난번의 완주 실패를 거울 삼아 재도전에 성공하여 뜻깊은 산행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